새벽마다 오른손 검지가 떨린다. 추위 때문이 아니다. 손가락 자체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떨림. 처음에는 장시간 비단을 짜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다. 이전의 손은 단단했지만 이제 손은 내가 시키는 일을 거부한다. 차를 마신다. 향이 없다. 아니, 향은 있다. 그런데 삼키는 순간 목구멍이 내 몸의 일부가 아닌 것 같다. 남은 입이 마신다. 남은 목이 넘긴다. 이 집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나 혼자이다. 거리로 나가면 상인들이 시선을 돌린다. 완전히 돌린다. 반대편 점포로 몸을 숨긴다. 어린 점원들만 모르는 척 가까이 와서 나를 훔쳐보는데 그 눈은 궁금함이 아니라 확인을 원하는 눈이다. 무엇을 확인하려는 건가? 저 창고 쪽으로 발을 옮기면 공기가 달라진다. 이건 상상이 아니다. 먼지의 흐름이 바뀐다. 왼쪽에서 떠돌던 먼지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흩어진다. 그리고 그 먼지 속에 냄새가 있다. 기름과 철의 냄새. 아주 오래된 곳의 냄새. 창고는 봉인되어 있다. 금오이 한직의 명령으로 문틀과 벽 모두 최종 폐쇄된 이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나무 문 위에 관청의 인이 찍혔고 그 위에 다시 황토로 발랐다. 그런데 황토의 가장자리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작은 가루가 흘러내린다. 매일 새벽 나는 그 가루를 손등으로 스친다. 가루는 손등에 붙어야 하는데 붙지 않는다. 손을 떼고 창고로 돌아서면 가루는 다시 흘러내려 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공포가 아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몸이다. 몸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눈이 열려 있다. 창고 앞을 지날 때마다 오른손 검지의 떨림이 심해진다. 마치 그 손가락이 문을 두드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나는 주먹을 쥐고 지나간다. 그런데 주먹을 쥔 손 안에서도 검지는 따로 움직인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다. 벽을 보고 있으면 벽 너머가 보이는 것 같다. 창고의 내부. 어둠 속에 무언가. 나는 눈을 감는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이 젖어 있다. 땀이 아니다. 차갑고 축축한 것. 손으로 만져보면 물인 것 같은데 냄새를 맡으면 물이 아니다. 무언가 다른 것. 흙과 기름이 섞인 냄새. 밥상을 받는다. 밥과 국과 나물. 평범한 아침. 그런데 젓가락을 드는 순간 오른손 검지가 또 떨린다. 젓가락이 떨어진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다. 방 전체에 울린다. 나는 젓가락을 다시 짚지 않는다. 손으로 밥을 먹는다. 입으로 들어가는 밥알 하나하나가 무겁다. 삼키는 것이 힘들다. 거울을 본다. 얼굴이 달라졌다. 눈 아래가 검다. 입술이 갈라졌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것은 눈이다. 내 눈이 나를 보지 않는다. 내 눈이 거울 너머에 무언가를 보고 있다. 창고는 시장 끝에 있다. 우리 집에서 백보거리. 그런데 그 백보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다. 어제는 100보였는데 오늘은 90보. 내일은 80보. 언젠가는 문이 내 방 바로 앞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4년 전. 그 시절의 장안 동시는 봄마다 복숭아꽃 향이 시장 전체를 덮었다. 아버지는 새벽 일찍 점포로 가서
장부를 펼쳤고 둘째 형 이원은 그 옆에 앉아 붓을 잡는 사람이었다. 나는 아직 11살이었고 두 사람의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대문 틈에서 보는 것이 새벽의 전부였다. 둘째 형은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무관심한 종류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한쪽에 쌓아두는 사람의 침묵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형은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둘째 형의 관계는 평범하게 보였다. 식사를 함께하고 점포에서 함께 일하고 날이 저물면 함께 돌아왔다. 그런데 어떤 날들은 두 사람 사이에 공기가 달라졌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어린 나는 그것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냥 두 사람이 그런 날이 있다고 생각했다. 창고는 그때도 있었다. 시장 끝, 작은 골목 너머에 있는 낮은 건물. 우리 가문이 관리하는 곳이었다. 아버지가 보름에 한 번 거기로 가면 둘째 형이 따라갔다. 나는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라고 한 적도 없었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 창고에 대해 아버지가 한 번 말한 것이 있었다. 저기는 우리 가문의 뿌리다. 뿌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몰랐다. 나무의 뿌리처럼 땅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작이라는 뜻인가? 둘째 형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끄덕임이 평범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이해한 사람의 끄덕임이었다. 여름의 어떤 날, 둘째 형이 나에게 처음으로 직접 말을 걸었다. 이준. 이름만 불렀다. 그리고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둘째 형은 이미 다시 장부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그날 밤은 기억이 이상하게 선명하다. 밤이 깊어지면서 점포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여러 사람의 발소리. 둘째 형이 일어나서 문틈으로 밖을 보았다. 나도 따라서 보았다. 골목에 사람들이 있었다. 3명. 모두 검은 옷을 입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둘째 형이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밖에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 멈춰 있었다. 그러다가 밖에 사람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무언가를 가리켰다. 창고 방향. 그리고 세 사람은 그쪽으로 걸어갔다. 둘째 형의 손이 문틀을 잡고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둘째 형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았다. 무서움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둘째 형은 그 순간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다.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 있어야 하는가. 결국 둘째 형은 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창고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옷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다. 둘째 형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그날부터 우리 집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침 식사 시간이 조용해졌다.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와 둘째 형 사이에 말이 줄었다. 나는 그 사이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점포에서 일을 하는 둘째 형의 모습도 달라졌다. 장부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붓을 든 손이 자주 멈췄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둘째 형이 혼자 창고로 가는 것을 보았다. 등불을 들고 조용히 아버지가 자는 시각에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따라갔어야 했다. 둘째 형이 사라지기 이전 2달 동안 창고에 사람들이 왔다. 나는 그때 정확히 몇 명이 왔는지 몰랐다. 그냥 밤마다 작은 골목 너머에서 그림자가 보였다. 사람 그림자였다. 1명, 때로 2명. 아버지는 그 그림자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다. 둘째 형은 그 그림자를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졌다. 조용한 종류가 아니라 무언가를 누르고 있는 종류의 표정. 나는 한번 둘째 형에게 물었다. 형, 저 사람들 누구야? 둘째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 둘째 형은 나에게 작은 것을 주었다. 비단 조각. 작은 비단 조각에 뭔가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등불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이거 잘 감춰라. 나는 감춰야 한다는 것은 알았다. 그런데 감추지 않았다. 왜 감추지 않았냐면 그때 나는 아직 위험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험은 아직 말이었다. 나는 그 비단 조각을 베개 속에 넣었고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비단 조각은 베개 속에 있지 않았다. 나는 집 안을 뒤졌다. 베개, 침상, 괴짝 안. 아무 곳에도 없었다.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다.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온 것이었는데 그 판단은 이후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다. 비단 조각이 사라진 그날 밤 점포에 낯선 사람이 왔다. 관복을 입은 사람이었다. 금호 위에 표식이 허리춤에 달려 있었다. 키가 작았고 목소리도 작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문틈에 서 있을 때 점포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버지가 그 사람을 맞았다. 둘은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와 둘째 형은 밖에 남았다. 둘째 형의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떨렸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둘째 형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것을 보았다. 이전의 무서움은 긴장이었다. 이번의 무서움은 공포였다.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목소리. 낮고 빠른 목소리. 그 사이에 관복 입은 사람의 목소리도 섞였다. 더 낮고 더 느린 목소리.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관복 입은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은 나와 둘째 형을 보았다. 시선이 잠깐 멈췄다. 둘째 형에게. 그리고 지나갔다. 아버지가 그 사람을 문 밖까지 배웅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 땀이 있었다. 여름이 아니었는데 땀이 있었다. 둘째 형이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들어서 나중에라는 뜻을 했다. 나중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비단 조각이 어디로 갔는지 계속 생각했다. 누가 가져갔는가? 왜 가져갔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관복 입은 사람이 온 것과 관계가 있는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 둘째 형의 방이 비어 있었다. 침상이 정리되어 있었다. 베개도 제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둘째 형은 없었다. 나는 점포를 나가서 골목을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창고 쪽을 보았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걸어갔다.
백보. 발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창고 문 앞에 섰다. 안이 어두웠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숨소리. 누군가의 숨소리. 형? 대답이 없었다. 나는 문을 밀었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둘째 형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나무 상자. 작은 나무 상자. 둘째 형의 얼굴에 눈물이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둘째 형이 우는 것을 보았다. 형, 왜 울어? 둘째 형이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준아, 너는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오지 말았어야 하는가? 여기는 우리 가문의 창고다.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다. 둘째 형이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일어났다. 나에게 다가왔다. 손을 내 어깨에 올렸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아버지에게 이 일을 말하지 마. 절대로. 왜?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여러 사람의 발소리. 둘째 형의 손이 내 어깨를 세게 눌렀다. 둘째 형이 나를 창고 안쪽으로 밀었다. 어둠이 더 깊은 곳. 벽과 벽 사이의 좁은 공간. 나는 그 틈에 몸을 숨겼다. 둘째 형은 내 앞을 막아섰다. 밖에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창고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안에 누가 있는가? 둘째 형이 대답했다. 이원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장부는 없었다. 둘째 형의 손에는 나무 상자만 있었다. 밖에 목소리가 다시 왔다. 문을 열어라. 둘째 형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틈 사이로 둘째 형의 등을 보았다. 등이 굳어 있었다. 문을 열어라. 이번에는 명령이었다. 둘째 형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발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문을 열었다. 밖에서 세 사람이 들어왔다. 모두 관복을 입었다. 금오 위. 가운데 사람이 그날 점포에 왔던 사람이었다. 작은 키, 작은 목소리의 사람. 그 사람이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다. 벽, 바닥, 천장. 그리고 둘째 형에게로 왔다. 혼자인가? 둘째 형이 대답했다. 예. 확실한가? 예.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손짓을 했다. 옆에 사람이 안으로 더 들어왔다. 창고 구석구석을 살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옆에 사람이 내가 숨은 곳 가까이 왔다. 한 걸음, 두 걸음. 틈 앞에서 멈췄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갔다. 다른 곳으로 갔다. 작은 키의 사람이 말했다. 비단 조각을 찾고 있다. 둘째 형이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 없습니다. 거짓말이다. 둘째 형의 손이 떨렸다. 나는 틈 사이로 그것을 보았다. 작은 키의 사람이 가까이 왔다. 둘째 형과 한 걸음 거리. 그리고 말했다.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했다. 비단 조각을 넘기겠다고. 그런데 어젯밤 그것이 사라졌다. 내가 가져간 것이 맞지 않은가? 둘째 형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는가? 모릅니다.
작은 키의 사람이 한참 둘째 형을 보았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다. 좋다. 모른다고 하자.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내 동생은 어디에 있는가? 나를 찾고 있었다. 둘째 형이 대답했다. 집에 있습니다. 확실한가? 예. 그럼 지금 가서 데려와라.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다. 둘째 형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서 데려오라고 했다. 둘째 형이 말했다. 동생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다. 동생은 11살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라도 상관없다. 둘째 형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나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한다. 둘째 형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순간. 둘째 형이 말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키의 사람이 멈췄다. 비단 조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둘째 형이 품을 뒤졌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다. 비단 조각. 내가 잃어버린 그 비단 조각. 둘째 형이 가져간 것이었다. 둘째 형이 그것을 건넸다. 작은 키의 사람이 받았다. 펼쳐서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 우리와 함께 가자. 어디로? 금오이 청사. 무엇 때문에? 내가 알 것이다. 둘째 형이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숨은 곳을. 나와 눈이 마주쳤다. 둘째 형의 눈에 무언가가 있었다. 사과. 아니면 작별. 둘째 형이 그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틈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참 동안. 밖에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나왔을 때 바닥에 나무 상자가 있었다. 둘째 형이 내려놓은 그 상자. 나는 그것을 집었다. 열지 않았다. 열었어야 했다. 둘째 형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다. 아버지는 금오이 청사로 찾아갔다. 돌아왔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입술이 떨렸고 눈이 붉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형은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조사를 받고 있다. 언제 돌아와요? 모른다. 왜 조사를 받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창고에서 가져온 그 상자. 아직 열지 않은 상자. 무게가 가벼웠다. 안에 든 것이 많지 않다는 뜻이었다. 밤이 되었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편지. 하나는 나는 사흘 동안 그 방에 있었다. 물어보는 것은 매일 같았다. 도장이 어디에 있는가? 내 형이 무엇을 말했는가? 내 아버지가 무엇을 숨겼는가? 나는 매일 같은 대답을 했다. 모릅니다. 거짓말이었다. 도장은 내 품에 있었다. 상자째 품에 넣고 있었다. 그들이 몸을 수색하지 않은 것은 운이었다. 아니면 내가 11살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작은 키의 사람이 들어왔다. 너를 보내주기로 했다. 나는 믿지 않았다. 내 아버지가 우리와 합의했다. 도장을 넘기는 대신 너를 돌려보내겠다고. 아버지가요? 그렇다. 내 아버지는 도장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숨겼다. 이제 넘기기로 했다.
가슴이 무너졌다. 아버지가 도장을 넘긴다. 그러면 둘째 형이 죽은 이유가 사라진다. 둘째 형은 도장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고문을 받았다. 죽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넘긴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를 방에서 꺼냈다. 복도를 걸었다. 청사 문 앞까지 갔다. 문이 열렸다. 밖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더 야위었고 더 늙었다. 사흘 사이에 10년이 지난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가 나를 안았다. 품이 떨렸다. 이준아, 괜찮은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울었다.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길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안이 어두웠다. 촛불을 켰다. 방이 그대로였다. 그런데 둘째 형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그 방을 보지 않으려 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준아, 앉아라. 나는 앉았다. 내가 도장을 넘겼다. 한직에게. 그래서 너를 돌려받았다. 형은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형은 이미 돌아올 수 없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에서 듣는 것은 달랐다. 가슴에 구멍이 뚫렸다. 왜 도장을 넘겼어요? 형이 그걸 지키려고 죽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눈에 눈물이 있었다. 나는 내 형도 잃고 너까지 잃을 수 없었다. 도장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그럼 형은요? 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품에서 상자를 꺼냈다. 열었다. 도장이 그대로 있었다. 아버지가 넘긴 것은 가짜였다. 아버지는 또 가짜를 만들어 넘긴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직은 언젠가 그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나는 상자를 다시 닫았다. 한 달이 지났다. 한직은 오지 않았다. 2달이 지났다. 여전히 오지 않았다. 나는 조금씩 안심했다. 아버지가 만든 가짜가 완벽했던 것이라고. 한직이 속은 것이라고. 점포는 다시 열렸다. 손님이 왔다. 아버지가 장부를 펼쳤다. 나는 옆에서 도왔다. 둘째 형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았다. 그냥 비워두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다. 이준아, 이제 괜찮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다. 6단계 완성 마이너스 약 1580자. 평온은 3달 동안 지속되었다. 그 사이에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장안의 거리에 낙엽이 쌓였다. 점포 앞에도 쌓였다. 나는 매일 아침 빗자루로 쓸었다. 아버지는 점점 말이 줄었다. 손님을 맞을 때만 말했다. 집에서는 침묵했다.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말이 없었다. 나는 그것이 둘째 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잠꼬대를 했다. 안 된다. 안 돼. 나는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일어나서 아버지 방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안을 보았다. 아버지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얼굴에 땀이 흘렀다. 이원아, 미안하다. 둘째 형의 이름. 내가 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가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용서해라. 이원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갑자기 크게 숨을 들이켰다. 눈을 떴다. 나는 재빨리 내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았다.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가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젯밤에 꿈 꾸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표정이 굳었다. 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서요. 무슨 말을? 형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찻잔을 든 손. 차가 조금 흘렀다. 그랬는가? 형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꿈이었다.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남았다. 아버지의 등을 보았다. 등이 구부러져 있었다. 무언가를 짊어진 사람의 등. 그날부터 나는 밤마다 깨어 있었다. 아버지의 방 쪽에 귀를 기울였다. 잠꼬대를 들으려고. 사흘째 되는 밤 또 들렸다. 한직. 그건 아니었다. 한직. 금호 위에 한직. 약속과 다르다. 이원을 죽이지 않기로. 가슴이 얼어붙었다. 약속. 아버지와 한직 사이의 약속. 도장을 주면 이원을 놔주기로. 나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아버지가 한직과 약속했다. 도장을 주면 둘째 형을 놔주겠다고. 그런데 한직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둘째 형을 죽였다. 아니다. 아버지가 준 도장은 가짜였다. 한직이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둘째 형을 죽인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아버지가 가짜 도장을 만들었다. 한직에게 넘겼다. 한직이 진짜인지 확인했다. 가짜인 것을 알았다. 둘째 형을 죽였다. 그리고 나를 잡아갔다. 아버지에게 압박했다. 아버지가 또 가짜를 만들어 넘겼다. 그렇다면 한직은 언젠가 또 알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이번에는 누구를 죽일 것인가? 나는 품에서 상자를 꺼냈다. 도장을 보았다. 작은 청동 도장.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둘째 형이 이것을 지키려 했다. 아버지가 이것을 숨기려 했다. 한직이 이것을 찾으려 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도장을 바닥에 찍어 보았다. 종이가 없어서 바닥에 직접. 먹물도 없어서 그냥 눌렀다. 바닥에 자국이 남았다. 글자가 거꾸로 보였다. 금호 위 한직인. 그런데 글자 사이에 다른 것이 있었다. 아주 작은 선들. 글자가 아닌 무늬. 나는 촛불을 가까이 가져갔다. 무늬가 글자였다. 아주 작은 글자들. 여러 개. 이름들이었다. 가문의 이름들. 그리고 각 이름 옆에 숫자. 날짜. 이것은 한직이 언제 어느 가문에서 무엇을 빼앗았는지의 기록이었다. 증거였다. 둘째 형이 말한 것이 이것이었다. 이것을 바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나는 도장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정했다. 이것을 숨기지 않겠다고. 사용하겠다고.
나는 누구에게 도장을 전해야 하는지 몰랐다. 관청은 안 된다. 한직이 금오 위이므로 금오 위는 믿을 수 없다. 다른 관청도 마찬가지다. 한직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나는 며칠 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다. 최진사. 둘째 형이 가끔 찾아뵙던 사람. 시장 북쪽에 사는 은퇴한 관리. 아버지가 존경하던 사람. 나는 둘째 형을 따라 한번 그 집에 간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집을 찾아갔다. 혼자.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 하인이 나왔다. 누구십니까? 이준입니다. 이원의 동생입니다. 하인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에 나왔다. 들어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을 지나 사랑방으로 갔다. 최 진사가 앉아 있었다. 백발의 노인. 그런데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원의 동생이라고 했는가? 예. 이원은 어찌 되었는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혔다. 최 진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들었다. 금오 위에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예. 무슨 일로 왔는가? 나는 품에서 상자를 꺼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최 진사가 상자를 보았다. 열지 않았다. 무엇인가? 도장입니다. 금오위 한직의 도장입니다. 최 진사의 얼굴이 변했다. 어디서 났는가? 형이 남긴 것입니다. 내 형이? 예. 이 도장에는 한직이 여러 가문에서 빼앗은 것들의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최 진사가 상자를 열었다. 도장을 꺼냈다. 자세히 보았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것이 진짜인가? 예. 확실한가? 형이 목숨을 걸고 지킨 것입니다. 최 진사가 한참 도장을 보았다. 그리고 상자에 도장을 다시 넣었다. 나에게 돌려주었다. 가져가라.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요?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진사님이라면 바로 그것 때문이다. 최 진사가 일어났다. 창문 쪽으로 갔다. 밖을 보았다. 나는 10년 전에 은퇴했다. 은퇴한 이유를 아는가? 나는 몰랐다. 한직 때문이다. 내가 관직에 있을 때 한직의 횡포를 막으려 했다. 상소를 올렸다. 황제에게 직접. 그런데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압박이 왔다. 은퇴하지 않으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나는 은퇴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최 진사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다. 이미 한 번 도망쳤다. 이제 다시 싸울 용기가 없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받으면 너도 위험하다. 한직은 이미 내 형을 죽였다. 이제 너를 노릴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 진사가 다가왔다.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도망가라. 장안을 떠나라. 이 도장을 버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형이 지키려 한 것입니다. 저도 지켜야 합니다. 최 진사가 한숨을 쉬었다. 내 형처럼 되고 싶은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 진사가 손을 내렸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지 마라.
한직의 귀는 어디에나 있다. 나는 상자를 짚고 일어났다. 밖으로 나왔다. 거리로 나왔을 때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모퉁이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군가 나를 따라왔다. 나는 걸음을 빨리 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나는 뛰었다. 골목으로 들어갔다. 좁은 골목. 뒤를 돌아보았다. 세 사람이 뛰어오고 있었다. 모두 검은 옷. 나는 더 깊은 골목으로 달렸다. 막다른 길이 나왔다. 벽. 뒤를 돌아섰다. 세 사람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 가운데 사람이 말했다. 상자를 내놓아라. 나는 상자를 품에 더 깊이 안았다. 안 돼. 세 사람이 다가왔다. 나는 벽에 등을 붙였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 가운데 사람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옆에서 소리가 들렸다. 멈춰라. 목소리의 주인은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손에 긴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점포에서 쓰는 저울대. 세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냐? 아버지가 앞으로 나왔다. 저 아이의 아버지다. 물러서라.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라. 아버지가 막대기를 들었다. 저 아이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세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뽑았다. 짧은 칼. 날이 촛불에 반짝였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물러서라. 아버지가 물러서지 않았다. 칼을 든 사람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아버지가 막대기를 휘둘렀다. 막대기가 칼을 든 손을 쳤다. 칼이 떨어졌다. 나머지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아버지를 둘러쌌다. 주먹이 날아왔다. 아버지가 피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발차기가 왔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아버지. 나는 달려갔다. 세 사람이 나를 막았다. 나를 밀쳤다. 바닥에 넘어졌다. 상자가 손에서 떨어졌다. 한 사람이 상자를 집었다. 잡았다.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골목 입구에서 또 사람들이 나타났다. 5명. 관복을 입었다. 금오 위. 앞에 선 사람이 작은 키의 사람이었다. 한직. 한직이 세 사람을 보았다. 수고했다. 세 사람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상자를 한직에게 건넸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세 사람은 한직의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나를 따라온 것도 상자를 빼앗은 것도 모두 한직의 지시였다. 한직이 상자를 열었다. 도장을 꺼냈다.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드디어 찾았구나. 나는 일어났다. 아버지 곁으로 갔다. 아버지가 일어나려 했다. 나는 아버지를 부축했다. 한직이 우리를 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도장은 내 것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것은 당신의 죄를 증명하는 것이요. 한직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증명? 누가 믿겠는가? 이것을 본 사람은 이제 없다. 내 큰아들은 죽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저 아이도. 한직이 뒤에 사람들에게 손짓했다. 둘 다 처리하라. 뒤에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다. 칼을 뽑았다. 나는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버지도 나를 안았다. 이준아, 미안하다. 무엇이요? 모든 것이. 내가 욕심을 부렸다. 도장을 이용해 한직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런데 실패했다. 내 형만 잃었다. 그리고 이제 너까지.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나는 한직과 거래했다. 도장을 주면 내 형을 놓아주겠다고 했다. 나는 가짜를 만들어줬다. 한직이 속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직은 즉시 알아챘다. 그리고 내 형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형은 끝까지 도장의 위치를 말하지 않았다. 진짜 도장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내 형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칼이 다가왔다. 그 순간 골목 밖에서 함성이 들렸다. 금오위 한직을 체포하라. 새로운 사람들이 골목으로 들어왔다. 더 많았다. 10여 명. 다른 관복. 어사대. 앞에 선 사람이 한직에게 다가갔다. 금오위 한직. 황제의 명으로 그대를 체포한다. 한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냐? 여러 가문에 대한 횡포, 뇌물수수, 위조 증서 작성. 모든 죄가 밝혀졌다. 증거가 있는가? 어사대의 사람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다. 최 진사의 증언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문의 증언도 있다. 그대가 저지른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한직이 뒤로 물러섰다. 나는 황제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다. 감히. 황제께서 직접 명하셨다. 어사대의 사람들이 한직을 둘러쌌다. 한직의 사람들이 칼을 들었다. 그런데 어사대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한직의 사람들이 칼을 내렸다. 한직이 체포되었다. 뒤의 사람들도 모두 묶였다. 어사대의 사람이 나와 아버지에게 왔다. 괜찮으신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 진사께서 움직이셨습니까? 그렇다. 그대의 아들이 찾아간 후 최 진사께서 여러 가문을 모으셨다. 그리고 함께 황제께 상소를 올리셨다. 황제께서 받아들이셨다. 나는 이해했다. 최 진사는 도망가라고 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다. 싸웠다. 다시. 어사대의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집었다. 나에게 건넸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다. 잘 보관하라. 나는 상자를 받았다. 무거웠다. 이전보다 더 무거웠다. 지금은 새벽이다. 오른손 검지에 떨림은 없다. 창고는 여전히 봉인되어 있다. 관청의 이는 그대로 붙어 있다. 황토의 가루는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다. 나는 차를 마신다. 향이 있다. 진짜로. 그런데 차를 마시는 중에 눈이 창고 쪽으로 간다. 문은 닫혀 있다. 한직은 3년 전 처형되었다. 여러 가문이 되찾은 것들을 돌려받았다. 아버지도 빼앗겼던 문서들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창고는 여전히 봉인되어 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이었다. 저 안에는 이원이 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물론 둘째 형의 몸은 적이 없다. 금오위 청사 뒤편 공동묘지에 묻혔다. 우리가 찾아서 이장했다. 가문의 묘에. 그런데 아버지는 창고에 둘째 형이 있다고 했다. 이원이 마지막으로 지키려 한 곳이다. 그 마음이 저기 남아있다. 아버지는 창고를 열지 말라고 했다. 그대로 두라고 했다. 봉인된 채로. 나는 따랐다. 아버지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병이었다. 오래 앓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사흘 만에 눈을 감았다. 마지막 말은
둘째 형의 이름이었다. 이원아. 나는 이제 혼자다. 점포는 아직 연다. 손님이 온다. 많지 않다. 그런데 충분하다. 나는 혼자 살기에 충분한 만큼 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피하지 않는다. 그냥 지나간다. 보통 사람을 대하듯. 나는 이제 보통 사람이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어린 점원들이 나를 보고 속삭인다. 들리지 않게 속삭인다. 그런데 나는 듣는다. 저 사람이 금오위 한직을 무너뜨린. 아니다. 나는 무너뜨리지 않았다. 둘째 형이 무너뜨렸다. 아버지가 무너뜨렸다. 최진사가 무너뜨렸다. 여러 가문이 함께 무너뜨렸다. 나는 그냥 상자를 들고 있었을 뿐이다. 상자는 지금 창고 안에 있다. 봉이 나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안에 들어갔다. 둘째 형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곳에 상자를 놓았다. 도장과 함께. 형, 저 지켰어요.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다. 창고 안에 바람이. 어디서 온 바람인지 모르겠다. 창문도 없는 곳인데 그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다. 그런데 부드러웠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관청 사람들이 문을 봉인했다. 인을 찍고 황토를 발랐다. 그리고 14년이 지났다. 오늘 아침 창고 앞을 지나갔다. 평소처럼. 그런데 황토 위에 무언가가 있었다. 복숭아꽃 한 송이. 누가 놓은 것인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꽃을 집어들었다. 향이 있었다. 봄의 향. 그리고 그 순간 왼쪽 귀에서 무언가가 들렸다. 목소리가 아니었다. 목소리 같은 것. 수고했다. 둘째 형의 목소리.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앞을 보았다. 창고 문. 봉인된 문. 황토가 조금 떨어져 있었다. 가루. 아주 작은 가루. 나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졌다. 손가락에 붙었다. 이번에는 붙었다. 바람이 불었다. 손가락에 가루가 날아갔다. 공중으로. 하늘로. 나는 그것을 보았다. 가루가 햇빛에 반짝이며 사라지는 것을. 복숭아꽃을 창고 문 앞에 다시 놓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차를 마신다. 오른손 검지가 조금 떨린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렵지 않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떨림이 아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떨림이다. 창문 밖으로 복숭아꽃이 핀다. 봄이다.